자, 얘도 이제 문 앞부분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one 누구든지 일반화시킬 때 쓰는 거야. 물어볼 수 있어. why니까 뭐를. 모바일 폰 while driving까지가 주어겠지. 그치? 그래서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자, so much more disruptive. 왜 훨씬 더 방해적인 요소가 되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보다 비교의 대상이 재밌는 거는 차 안에 있는 승객과의 대화야. 승객과 대화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동승자랑 대화하는 것도 사실 주의력을 산만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일단 첫 문장에서 항상 조심할 거. 첫 문장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 아주 오래전에. 응? 비교의 대상과 비교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대상이 동승한 승객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냐야. 그럼 그게 왜 위험하냐는 거야. 그럼 단락의 전개 방식은 당연히 뭐로 뻗어나가.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있는데 그 대화가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렇지? 원인 분석이겠지? Likely reason 이거 어떤 표현인지 알겠지? 그럴싸한 이유 아직 검증된 게 아니야.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뭐 때문인데 자 이때 왠이 분사구문이지?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답이 나오나 볼까? 한번 보자. 추리력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배경소음의 영향? 그러니까 휴대폰 맞상대가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에 심취해서 이거는 뚱딴지라고 나는 봐. 그렇지? 그 다음 뭐를? 상황에 대한 통제력. 모르겠어. 이거는 현 지문으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그 다음 우리가 네트워크 리라이어빌리티 이게 무슨 말일까? 난 얘도 뚱딴지야. 네트워크 리라이어빌리티가 되면 통신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위험하다는 얘기야? 아니 안 들려요. 그런 순간 사고 난다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이 볼 때는 가능한 범위의 원인이 아니야. 그 다음 이니빗. 자 뭐를?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억제받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건 말이 돼. 즉각적인 상호작용이란 건 동승자는 야 좀 그만 말해. 이게 되지만 저 위에 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 그럼 이것도 일단 두 개가 살아남아. 그 다음에 뭐를? 버발큐.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에 어떤 단서를 실마리하는 게 어렵다. 버발은 아니야. 논버발은 말이 돼. 상대방의 대화를 우리는 대화 속에서 뭐 화면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날 근데 버발 얘네들이 한 요 정도라면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주어진 거 들어가 보자고. 자동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아마 픽업 뭐를? from non-verbal cue 비언어적인 잠깐만 그럼 얘는 자동차와 있는 운전자의 대화 상대방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를 A라고 놓는다면 얘는 B가 되는 거지. B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에 있는 탑승객의 경우에는 비언어적 단서 실마리를 끄집어내. 뭐를? 운전자가 자 메인 타스크 운전이라는 주요한 인물에 집중할 필요성을 알아줘. 왜냐면 길거리 뭐 갑자기 차량들이 많아졌다든지 차량들이 서행한다든지 구분길이라든지 동승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어떤 순간에 이때 관계부사가 어떤 순간으로 한 거야? 후자가 또 레럴이 뭐야? 운전이야. 운전이 엄청나게 재주를 요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에 동승한 상황이니까 상황 판단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그러면 자 동승자의 대화보다 전화 상대방의 대화는 그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가능해. 응? 그 다음 보자고. 리모트 인터로큐터 이게 전화 상대방이야. 멀리 있는 대화자니까 전화 상대방이야. 멀리 있는 전화 상대방은 뭐 할 가능성이 약해져? 이런 어떤 단서를 포착하고 그러므로 자 뭐를? 코그니티브 포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결과 위리 가능성은 계속해서 인지적으로 부담되는
부담되는 요구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떤 순간에 세컨더리 타스크가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아까 레럴 타스크하고 똑같이. 즉 운전이라는 주요한 임무. 잠깐만. 이건 대화네. 그치?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말이 안 되네. 그치? 자, 운전이라는 주요한 임무에 더 많은 자원을 디보트가 쏟아붓는 거잖아. 쏟아붓기 위해서 대화라는 어떤 첫 번째 임무가 차단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담스러운 대화를 한 거야. 그 새끼 전화번호 좀 알려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화 상황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잠깐만. 여기까지 두 개의 상반된 사료로 예시가 끝났으니까 실전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답을 골라주는지 힐끗 볼 거야. 보자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개연성이 계속 있기는 한데.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봐봐. 즉각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억제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폭넓게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대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그런 상호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인데도 상호작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니비션이란 말이 약간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언어적인 단서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난 이제 좀 많이 멀어지고 선생님이 좀 가중치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봐. 자, 선생님 최고의 장점이 뭔지 기억하지? 난 답을 기억 못해. 봐봐. 그래서 매번 또 푸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인지적으로 부담스럽게 디맨딩이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대화라는 것은 특히 전화 상대방이 누군가 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운전자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일 거야. 어떤 관점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어저스팅 자기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할당하고 배당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통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종류의 그런 대화인데 그것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appear. 자, 질문. 이거 꼭 물어봐야 돼. 컴퓨테이션이 뭐야? 단어로? 아니, 그러니까 단어로 더 노골적으로 컴퓨터가 뭐야? 이게 수를 계산하다 처리하다야. 그래서 컴퓨터는 처음에는 수학을 도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보를 처리하는 스피드의 정보 처리 과정이야.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때 스피드는 자동차의 속도다. 속도나 장애물이나 자동차 간의 어떤 거리, 그 다음에 운전이란 임무가 요구하고 있는 아주 좁은 길인데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갈 때 폭을 정보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맘대로 집중과 주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 즉 전화 상대방과의 대화지. 전화 상대방과의 대화인 경우에는 자기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속도, 거리, 폭, 자동차 도로의 폭, 그런 걸 정보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관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했어. 그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나름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그것은 줄어든 어떤 주의력과 집중력인데 우리의 시각이나 특히 이제 시각이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하는 이때 센서리 인풋은 도로교통의 상황이야. 감각적인 정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화를 하다 보면 줄어들지. 정보 투입량은 동일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력이 기울어지는 것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 그러면서 또한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것은 other secondary task, 또 다른 어떤 부차적인 임무? 그럼 이게 전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그렇지? 또 다른 부차적인 임무를 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든지 키패드로. 그러면 그것들은 또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운전이라는 메인 임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어.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전화 대화들이
백그라운드 절대 안 돼. 네트워크 안 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이니비션 억제받고 있기 때문에. 자, 언어적인 어떤 단서를 해설하는 게 이거는 논지하고 이탈해. 왜냐면 여기서 물론 이 답 때문에 센서리 인풋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센서리 인풋이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대화 상대방과의 언어적 실마리가 아니야. 그건 거꾸로 운전하느라고 상대방 대화를 놓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메인 타스크는 뭐로 보는 거야?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정보를 정보 처리하는데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얘는 2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 얘가 1강의 8번. 2번이 그치. 근데 요즘 빈칸넣기처럼 낸 거야. 왜 그런가? 응? 채연아 얘기해 줄게. 그럴싸한 보기들이 있어.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이걸 뭐로? 교통 상황, 도로 상황이란. 너 혹시 4번 골랐냐? 그러면 저 5번 했어요. 근데 5번은 선생님이 뭐라고 반론됐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멈췄잖아. 법알? 말로 하는 대화인데 이거는 선생님 동승자, 탑승객하고의 대화나 전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말로 하는 단서는 물론 전화 상대방을 하지만 그건 논버발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맥락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거는 논버발 그 버발의 비교 대조가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비교의 대상이 일단 누구는 똑같다는 거야. 대화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야. 그럼 버발 컨버세이션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비교한다면 동승자들은 저기 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넌 버발에 문제가 없지만 대화 상대방의 넌 버발은 우리가 볼 수 없지.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글의 논지 구조에서는 버발이나 논버발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오답을 견제해야 돼. 왜냐면 사실 보기를 보면 그럴싸하게 답처럼 보이는 보기들이 많단 말이야.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 기법에서는 자 최근의 수능하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면에서는